혹시 중국 방문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사평론가 후리런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의 여정은 어쩌면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의 관점을 따라서 한 방문객의 시선으로 중국의 거대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 홀리런은 바로 이렇게 단언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기도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감시의 그물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분석은 후리런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원래 상하이 출신의 기업가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그의 관점을 통해서 이 감시 시스템의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후리런에 따르면요, 그 시작은 중국에 도착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국경 밖에서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물이 펼쳐지는 거죠. 후리런이 지적하는 데이터 수집 방식을 보면요, 정말 그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비자 신청서, 항공편 예약, 이런 공식적인 정보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위챗에 있는 연락처나 여행 포럼에 남긴 댓글 같은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킹 툴이나 데이터 회사를 동원해서 정보를 긁어모은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온라인에 남긴 여러분의 모든 흔적이 하나의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셈이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후리런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정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특정 정치인이나 활동가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여행객이나 유학생까지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방문객이 중국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해외에서 수집됐던 여러분의 데이터 파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의 거대한 감시 시스템 안으로 통합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감시망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후리런이 묘사하는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중국에 도착하면 24시간 안에 현지 파출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체크인할 때 여권이랑 얼굴을 스캔하죠. 바로 이 정보가 국가 감시망에 곧바로 연결됩니다. 해외에서부터 만들어진 여러분의 데이터 파일이 드디어 활성화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에요. 중국의 보안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다시 말해 디지털 노드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노드가 됐다는 건 결국 일상생활 속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감시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리런의 주장에 따르면 태왕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CCTV 네트워크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쓰는 카드 내역, 호텔 숙박 기록, 와이파이 접속 기록, 또 대중교통 이용 기록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게 됩니다. 특히 티엔왕이나 쉐량 프로젝트 같은 건 그냥 CCTV가 아닙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서요. 후레런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이 마스크나 모자를 써도 체형이나 걸음걸이 같은 다른 특징으로 식별해서 이동 경로를 실시간 지도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결국 후리런의 관점에서 보면요. 중국 안에서 카드를 긁거나 호텔에 체크인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상 내 정보를 감시해도 좋다고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전부 자동으로 공안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분석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감시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후리런에 따르면 특정 집단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훨씬 더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후리런이 지목하는 주요 관심 대상을 보면요.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거주민, 또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그리고 언론인, 학자,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모든 행동이 훨씬 더 면밀하게 감시됩니다. 그리고 이건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인물이 포착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리런은 이때 차를 마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진짜 차를 마신다는 게 아니고요. 공안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걸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이 차를 마시는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후리런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 결과는 단순한 면담 수준을 넘어서서 여권이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뺏기고 자산이 동결되고 출국 금지를 당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구금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후리런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뿌리에는 데이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깔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데이터를 보는 두 가지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보통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고 법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기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죠. 하지만 후리런이 묘사하는 중국의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데이터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법은 정부의 행위를 보호해주고 기술은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후리런은 이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이 세 장 안에서 사생활은 환상이고 자유는 조각일 뿐이다.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후리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으로의 여행? 과연 이건 단순한 관광일까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스캔당하는 하나의 모험일까요? 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